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25에 기조연설자로 나섭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가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깜짝 발표를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재용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 기자,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 내일 이벤트에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데 젠슨 황 CEO가 이 CES에 등장한 게 벌써 6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하도 언론에 많이 나와서 지난해 나왔을 것 같지만 2019년에 마지막으로 기조연설에 나섰고요. 네. 올해 나서는 거는 6년 만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반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 돔 공연장인 스피어에서 인공지능 비전에 대해서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인공지능 가속기 신제품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젠슨 황 CEO가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에 이제 대만에서 열린 연례 컨퍼런스죠, 이제 GTC 2024를 통해서 블랙웰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 2분기에 출시한다. 그러니까 지난해 2분기에 출시를 한다고 했는데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계속 제품 설계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발열과 전송비 문제를 잡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서 좀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네. 젠슨 황이 지난해 11월에 이제 블랙웰이 온전히 생산 중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 제품 결항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시 시기 등 시장을 안심시킬 만한 언급이 이 젠슨 황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지가 관심이고요. 또 같은 날에 오전에 리사수 AMD CEO도 이 CES 2025의 기조연설자로 나서게 됩니다. 유일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가 나서게 되는데 리사수 CEO 역시 차세대 AI 가속기 관련해서 신제품 로드맵을 공개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네, 연말 산타랠리 이후 잠시 주춤했던 미국 대형 기술주 주가가 연초부터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는데 젠슨 황, 리사수가 다시 한번 이 불을 붙일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CES 기대감과 함께 이제 엊그제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에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7조 원 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간 3일 뉴욕 증시에서 거대 기술 기업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M7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여기에다가 이제 브로드컴을 더해서 앞글자를 따서 배트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배트맨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꽤 오르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4.45% 오른 144.47달러에 마감하는 등 애플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훈풍이 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 운영에 AI,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 등이 필수 요소로 탑재가 되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곧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산을 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까 박혜린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SK하이닉스가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HBM3 16단 제품을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해 11월에 SK AI 서밋에서 SK하이닉스가 깜짝 발표를 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죠. 이제 6세대 HBM4로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 캐파를 늘려서 좀 더 고소성능 제품을 공급한다. SK하이닉스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한 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부터 수철에 불었던 인공지능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해부터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이 대형 기술주에 대한 이 기대감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ETF에 유입된 자금이 1조 달러, 우리 돈, 이거니까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유입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 이상이 미국 ETF 시장에 몰려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미국 S&P 500 ETF에만 개인 순매수 금액이 1조 7,200억 원에 달하는
기반 등 자금 유입이 지속이 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ETF도 인기가 절정에 달해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에는 전년 대비 14배 이상인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주요 자산운용사의 나스닥 ETF, 나스닥 100 ETF에만 1년 누적 수익률이 47%에 달합니다. 네. 관건은 이제 이 기세가 올해도 이어질 수 있느냐일 텐데 전문가들은 지난해만큼은 상승률은 아니더라도 올해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의 꾸준한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의 전체 경제 성장률 자체가 글로벌리 제일 좋아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지역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미국 대표 지수는 여전히 좀 좋은 전망을.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지수의 미국 대표 지수가 과연 지난해만큼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까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렇게 지수가 좋았던 것은 M7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큼 좋았고 그들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들이 그럼 지난해만큼의 상승률을 뛰어넘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빅테크들의 4분기 지난해 4분기죠. 실적 발표가 좀 이어질 텐데 여기서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잘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